오늘은 뭐 일요일이어서 수행 모임일인데 우리가 1월, 2월 진행한 윤회 토론회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좀 보충을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요번 주가 2월 말이고 3월 초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그 정해진 수업을 정상화해서 가야 하는 이런 스케줄을 감안할 때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아소카 고부님과 더불어 보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에서 이 윤회라는 주제를 좀 보충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면서도 사실은 또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돼서 오늘 하여간 잘 좀 보충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지난주 보충한 내용 연기된 식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았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할 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는 말을 하고 식이 연기되어 나타난다는 말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전자는 행위자를, 후자는 자연 법칙을 표현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법우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식이 연기되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만 행위자의 관점이냐, 자연 법칙의 표현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거죠. 행위자와 자연 법칙을.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인데, 그 이전에 요 표현,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하고 식이 연기되어 나타난다라는 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식이 연기되어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서술합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는 12연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론,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은 12연기 전체를 해석한 것이다. 12연기 전체가 보면 결국은 연기된 식이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되어서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되고 이래서 이 존재의 측면에서 명색이 유지되는 동안과 몸이 무너진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12연기 전체를 말하는 게 연기된 식의 윤회다. 그러나 이제 질문하신 식이 연기되어 나타난다라는 요 말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라는 요 말이라면 그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다음에 이어지는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라고 하는 12연기 전체의 조건관계 중에 두 번째 나오는 한 부분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은 12연기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런 것이다 라는 거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하는 요 한 부분의 조건관계를 같이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윤회라는 관점에서 단도 상도 극복한
그래서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이야기고 삶에 대한 부처님의 바른 설명이 연기, 12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12연기 전체를 하나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연기된 시기 윤회라는 부분을 지지난 주에도 수업의 끝에 가가지고 몸통은 무엇고 속성이 무엇고 하는 걸 간단히 언급만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런 그 연기된 시기 잠재라는 개념도 소개를 하고 그래서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이어가지고 머문 것이 늘어나서 그때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된 시의 개념을 설명을 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짚어보는 수업을 절반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우리 이제 교재에서 보면 존재경 있잖아요. 450쪽이죠. 자, 뭐니 해도 연기된 시기 윤회, 연기된 시기 무엇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존재경 1번, 2번에서 말하는 시기 머문다라는 개념, 여기로부터 그 전후한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존재경 1번, 2번은 일단 업을 이야기하고 업에 의해서 그 질적 측면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그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하는 거죠.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양분이다. 요 표현. 밭이 있는데 이게 업이야.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주는 거죠. 씨앗을 뿌려주는데 이게 식이야. 그러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주는데 여기에 양분이 없으면 또 싹을 틔우지 못하죠. 그래서 양분이 필요한데 이게 가래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씨앗이 밭에 뿌려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양분이 더해지고 햇볕이 비치고 하면서 싹을 틔워가지고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부분을 밭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흙이 먼저 있는 거죠. 흙이 있고 이 흙이 그런 그 밭이라고 하는 밭에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이제 알아주고 있죠. 요걸 이제 왜 흙과 밭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보냐 하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 모래흙으로 된 밭도 있고, 뭐 아주 그 찰진 흙으로 된 밭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흙으로 만들어진 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래흙 같으면 땅콩 같은 거는 잘 자라겠지만 거기서 뭐 일반적인 작물은 잘 안 자랄 거고, 뭐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죠. 어떤 흙으로 밭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 해도 뭐 이 전체가 사실은 크게는 밭이지, 크게는 이게 업이야. 그러면 요거를 흙과 밭으로 구분을 해서 보자라고 하면 어떤 구분이 가능할까? 흙이 좋고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밭을 업이라고 한다면 업이라는 밭을 흙과 밭으로 구분을 해본 거야. 어떤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나뉘겠느냐? 내 얘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의도와 기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의도, 기대, 지향하고 사유로 또 뭔가 말의 업으로 이래 가니까, 흙이라는 것은 밭을 처음 이 밭이 뭐 어떠하다라는 모든 것에 앞서서 이게 어떤 흙으로 구성된 밭이냐, 이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와 기대, 특히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의도, 기대하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 식이라는 씨앗 그리고 가래라는 양분에서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요 흙의 종류 위에서 이제 업이라는 밭 이렇게 펼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씨앗도 있고 양분도 있고 밭도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제 결실이 생기는 거지. 그럼 결실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해 알고 있는 거로는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건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로 식의 머문. 그런데 경은 이렇게 밭이 있다고 하면 열매가 100% 맺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잠재, 뭐 상이 잠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비유적으로 한번 보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무가 양분이 없어. 그러면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열매 이전에 잎사귀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잎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 그것에서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열매가 맺힐 거고, 이럴 때 그 잎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잎이 말하자면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이 잠재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이파리가 잎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서 그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이게 가서 양분으로 되는. 만약에 그냥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거기에 이파리가 맺히지 않는다 하면 뭐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비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양분을 형성해줘야 되는, 이게 안 되면
말라 죽는 거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사실은 이제 비유상으로는 해탈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그 씨앗과 양분과 밭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비유에서 이렇게 좀 한면으로는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비료 역할이 되주는, 그래서 잎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먼저 그렇게 그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식이 머물렀다라고 할 때 이 열매 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식이 무엇이냐, 어떤 열매가 맺힌 거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고 가야 되죠.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뭐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몸통은 기억이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가래라는 양분을 받아 가지고 밭에서 자라나 가지고 머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삶에 대한 기억이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몸통만 있는 거 하면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속성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흙이라는 부분을 밭에서 분류해 본 거지.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그런데 요걸 말하기 전에 식이 무엇냐라고 하면 우선 하는 정의가 하나 있죠. 식은 왜 식이라고 하느냐? 위자나티,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해서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아는 자라고, 아는 역할을 하는 것.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약간 이 식이 머무는 자리에서는 몸통과 속성만을 말해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의 식 자체가 무엇이냐?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 그래서 뭐 아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나?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아는 마음,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을 가지는 식이 씨앗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삶의 결과로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물론 이런 열매가 맺히려면 반대 방향으로 잎이 무성해야 한다. 그래서 상이 잠재해서 비교가 되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 이제 같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식이 머물 다음에는 이제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기존에 쌓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열매라는 입장으로 비유 측면에서 보자면, 뭐 나무 하나에서도 뭐 사과나무 하나에서도 이 몇백 개가 넘어서 몇천 개가 달리는 거 아닌가 몰라. 1000개까지 너무 많나? 하여간 엄청 많은 이제 열매들이 달린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전에 쌓여 있는 그 열매들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의 무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기된 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하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명색이 출현한다. 식하고 명색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서로 조건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건데 연기된 식이 열매가 쌓여있는 무더기다 라고 한다면 명색은 그런 열매가 쌓여있는 것에 어떤 역할로서 서로 조건될까? 요거를 창고라고 보면 어때?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면 그냥 노천에 방치해 놓지 않잖아. 창고 안에 넣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어? 몸, 명색과 서로 조건되지만 사실은 어쨌든 명색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명색 안에 들어있지. 그래서 명색이라는 거는 창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과 명색, 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창고 안에 있는 뭐 사과, 뭐 열매, 무더기,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약간 계속적으로 열매가 계속적으로 하날 생겨나니까 계속 그 무더기가 커지는 요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고 안에 있는 열매에 무더기가 있다. 가지를 이제 놓고 생각을 조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러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에서 씨앗이 생겨가지고 밭에 뿌려졌을까? 그 부분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려니까 결국은 창고 안에 있는 열매 무더기, 사실은 씨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은 열매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열매 안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 창고 안에 있는 열매 중에 어떤 거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람쥐가 창고 안에 있는 열매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씨앗을 뱉어놓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씨앗이 뿌려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보려면 이렇게 창고 안에 있는 열매 무더기, 사실은 이제 요게 부다, 활성 존재고 바와 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2연기로 보면 유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이렇게 창고 안에 열매를 쌓아놨는데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창고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치? 창고가 창고가 튼튼해가지고 비바람을 잘 막아줄 때는 창고 안에 그냥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창고가 버티지 못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창고가 무너질 수 있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창고를. 그렇지요. 유지되는 때 하고 무너진 때. 이럴 때 창고가 무너졌다 라고 하면 창고를 새로 줘야죠.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줘야 하는데 창고만 새로 짓나? 창고를 새로 지면 창고를 새로 짓는 이유가 뭐야? 이 열매 무더기를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열매 무더기를 잘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 창고라는 거는 창고를 지어가지고 열매 무더기를 옮겨서 보관하는 거지 뭐.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창고가 지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 무더기를 옮겨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열매 무더기 옮겨 놓은 거에다가 계속 더 쌓아가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새 창고를 지었어. 그러면 이 새 창고에다가 무너진 창고에 있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먼저 넣잖아. 그러면 뭐 이게 이만큼 이렇게 이제 무너진 창고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갖다가 이제 넣었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또 열매를 쌓아야 되니까 열매를 이렇게 쌓아갈 거 아니야. 이게 열매를 쌓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지 뭐 한번 이렇게 앞에 있던 것을 싹 옮겨 갖고 왔으면 여기다가 뭐를 덮든 해가지고 그 옮겨온 거는 싹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때는 그 위에다가 점점 쌓아가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왜 전생 기억을 못할까? 라고 하면 전생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새 창고가 있지만 이 새 창고 안에 그러니까 이전 창고에 있던 거는 그대로 옮겨는 왔지만 창고 안에서 계속 새로 지어진 창고에 새로 더 갖다 쌓는 거, 요것만 지금 사실 우리가 열매를 갖다 꺼내서 팔자라고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꺼내다가 시장에 팔든가 뭐 이래야겠지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고로는 뭐 다 있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열매 알맹이를 관리하는 데는 이전 창고에 있던 거는 그냥 갖다가 잘 덮어놓고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새로운 창고 하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를 그 위에 쌓는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명색 안에 연기된 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기된 식 안에는 전생 것도 다 있다고, 그지? 전생의 기억도 다 들어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창고로 올 때는 뭐 말하자면 하나의 박스로 포장을 해서 넣어놓고 그 위에서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니까 요거를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거를 찾아 꺼내지 않고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요 포장해 놓은 거를 뜯어내는 그런 능력, 달리 말하면 숙주명, 숙명통, 이런 능력으로 덮어놓은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는 한 삶에서 관계되지 않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새 창고라는 말이 열매 무더기를 옮겨서 보관하기는 하는데 보관만 하고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입출고하는 거는 계속 새로 맺히는 열매만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유지되는 동안은 이게 그대로 이제 식과 명색이죠. 식과 명색으로 있는데 이제 요것을 그러니까 명색은 창고고 식은 열매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때 여기서 그래서 저기서 본 거지만 어쨌든 이 열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아는 일을 하는 아는 마음이다. 이제 요래 놓고 이제 씨앗에 해당하는 식은 무엇냐?
라고 이제 요 부분을 찾아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명색의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 활성 존재로의 내가 이제 세상을 만나는 활성화된 삶, 지금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세상대로 펼쳐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초법 육외입처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씨앗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죠? 이제 요게 씨앗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뭐 씨앗이고 양분이고 흙이고 밭이고 열매고 이런 식으로 보자면 이 씨앗이라는 개념은 이 씨앗은 어떻게 밭에 뿌려졌을까? 어쨌든 씨앗이 밭에 뿌려졌고 그럴 때에 양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이 안식, 안근 해서 이제 의식, 의근 이래 되는 거잖아. 요래하면 요게 사실은 뭐야? 이게 열매의 무덕이죠. 그러니까 식온이고 이게 연기된 식이죠. 연기된 식이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지금 보면 창고 안에 창고가 무너져서 새 창고에 들어온 것이 새 창고가 유지되는 동안 오래되니까 요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의 무더기가 이제 내입초를 구성하는 육식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 요런 식이라는 씨앗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열매라는 데서 어떻게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질까?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뭐 물론 그 식이 아는 일을 하는 마음, 아는 마음 나니까 이걸 이제 보는 건 달리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요거를 요런 맥락으로 씨앗이 뿌려졌다. 그럼 이제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는 뭐 어떤 열매를 다람쥐가 있어서 열매를 먹으면 열매를 먹고 나서 씨앗은 뱉어놓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다람쥐가 열매를 먹고 씨앗을 뱉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게 그럼 이 다람쥐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볼 때 요거를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외입처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게 이제 되게 좀 애매하지만 사실은 요렇게 색성향 미초법이 다람쥐가 되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에서 내입처가 열매여서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면 거기서는 외입처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요런 의미를 알려주는 경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내입처가 씨앗의 무더기여서 그 씨앗의 무더기 중에 그러니까 열매의 무더기여서 어떤 열매를 먹어가지고 씨앗을 뱉어낼까? 외입처가 내입처를 선택하는. 그지? 근데 저는 자꾸만 다람쥐를 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의. 응? 자의.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려면 조금 좀 이 논리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요 열매가 아는 마음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자의가 되려면 이게 외입처의 역할이 아니라 내입처의 역할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그 삶의 흐름을 다른 방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과 양분과 밭, 그래서 열매, 요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답이 방금 말씀하신 보리땅경. 보리땅경은 뭐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리땅이 있고 도리깨꾼이 있다. 그러면 도리깨꾼이 보리땅으로 도리깨질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보리땅경에서는 누가 도리깨꾼이고 누가 보리땅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입처가 치는 자, 도리깨꾼이 되어서 외입처라는 보리땅을 타작을 할 것 같잖아. 근데 부처님 뭐라 하냐 하면, 그지? 보리땅이 내입처가 보리땅이 되어서 두드려 맞는다고. 외입처가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내입처를 타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람쥐가 열매를 먹었다 이래 말하는 거를 여기다가 견주면, 그죠? 외입처라는 도리깨꾼이 내입처라는 보리땅을 타작하는 거. 그걸 그대로 보면 다람쥐라는 어떤 소비자가 열매, 내입처라는 시기라는 열매를 먹고 거기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시기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시기라는 씨앗을 뱉어놓을 수가 있잖아. 안 그러면 거꾸로 보면 색을 먹고 색이라는 씨앗을 뱉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보리땅경, 그래도 법부님이 나하고 딱 같은 경을 생각하는 거야. 요 보리땅경에 요런 개념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걸 자의라고 이해하기보다 요렇게 보리땅경의 관점으로 작용을 대입을 해보면, 외입처라는 다람쥐가, 세상이라는 다람쥐가 마음이라는 시기라는 열매를 먹어가지고 시기라는 씨앗을 놓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시기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이제 요 과정이 그걸로 끝나나? 먹었잖아. 그지? 다람쥐가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씨앗을 뱉어냈거든?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 촉을 얘기한 거 그게 뭐야? 결국은 그게 다람쥐가 열매를 먹고 씨앗을 뱉어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먹은 게 맛있네 하고 먹은 것에 대한 맛을 느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 삼사화합, 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여기까지로 오는 거지. 요런 식으로 이제 결국 수라는 건 이제 열매의 맛, 그냥 요게 그러니까 조금 이게 비유로 하는 거니까 그래. 사실은 요 맛은 원래 의미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이 주는 맛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정계에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12연기가 삶을 설명하는 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맛에 대해서 이 맛이
좋은 거요 라고 하면 이제 탐이라는 개념으로 전개가 되죠. 맛이 나빠 하면 진으로 갈 거고, 뭐 그 밑에 이제 뭐 그냥 이러면은 이제 무명 갈 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수를 조건으로 애라고 하는 양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요렇게 다람쥐가 열매를 먹고 뱉어내는 걸로 씨앗이 뿌려졌다면, 거기서 씨앗을 뱉어놓고 나서 그 맛을 느끼고 그랬을 때 그 맛에 대한 탐과 소망으로 구성되는 그게 이제 양분인 가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있죠. 다람쥐가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씨앗을 뱉어 놓는데, 이게 단지 열매를 먹었다, 그냥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열매 하나를 선택해서 먹고 씨앗을 뱉었다, 요렇게 보질 않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을 만들어냈을까? 어떤 씨앗을 뱉어냈을까? 요런 이제 씨앗의 질적 차별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업이라는 거, 의도와 기대에서 받들어 또 양분이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이 양분 가래라는 것은 뭐 요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 안에서 이건 뭐 탐진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노래될 때 이 씨앗이라는 것이 그냥 숲속에서 다람쥐가 열매를 따먹고 씨앗을 뱉어내는 거하고는 좀 차별되게 삶이라는 것은 요때 이 업이 씨앗을 뱉어내는 데에 참여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뱉어내는 데에 어떤 흙에다가 뱉어내느냐, 모래로 된 흙에다 뱉어냈을 때에 그 씨앗의 상태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이 싣고 오는 거. 그래서 관심이 싣고 오는 요게 토양이다. 토양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흙이 어떤 양분과 함께한 상태냐. 그것이 의도, 기대와 탐진치가 함께한. 그래가지고 씨앗은 씨앗인데 그냥 쌓여 있는 열매를 먹고 씨앗을 뱉어냈다 해도 그게 다 동일하지 않고 어떤 토양에다가 씨앗을 뱉어냈느냐에 따라서 씨앗의 차별이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말해주는 거. 대략적으로 하여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렇게 이제 연기된 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존재경이 말하는 씨앗과 양분과 밭에서 잎새가 있으면 잠재하고 열매가 맺힌다. 식이 머무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혀서 열매의 무더기에 더해져 가지고 명색이라는 창고 안에 보관되고, 그 창고가 유지되는 동안 이제 돌아오고 무너지면 새 창고에 가는데, 새 창고로 갈 때는 이전 창고에 있던 것은 하나의 박스에 넣어 가지고 창고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창고에 지금 따는 열매를 넣고 꺼내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전에 포장된 열매 무더기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면 신적통,
또는 아니 신적동이 아니지 숙명통 숙주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이전의 포장을 뜯고 들여다보는 전생에 대한 기억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연기, 12연기, 그래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색이라는 창고 안에 보관되던 거에서 창고가 무너지는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윤회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봤고, 사실은 이제 여기 어떤 맛이 있느냐에서 양분이 생겨나는 요 자리에 이제 딱가가 있어가지고 여기선 뭐 이제 오늘은 뭐 자세한 설명은 피하죠. 이게 시기 술을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맛이 좋은 맛이다, 나쁜 맛이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을 모르는 것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그 위에서 좋은 거, 이 좋은 맛은 좋은 거요 라고 하는 답, 나쁜 맛은 나쁜 거요 라고 하는 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가 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망해가지고 넘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좀 오늘은 생략을 했고, 약간 대략 요런 식으로 좀 씨앗과 양분과 밭이라고 존재경에서 부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는 그것을 같은 비유를 밭 이후에 어떤 과정이 되는가, 이 씨앗은 어떻게 생겨난 씨앗인가 하는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연기, 12연기를 이제 전체적인 이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해봤고, 뭐 그랬을 때 이제 뭐 뭐니 해도 연기된 시기란 게 무엇냐 하는 부분은 요렇게 조건경 1번에서 시기 머문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존재경 1번에서는 시기 머문다 라고 해서 아는 마음은 식의 몸통이 이런 삶의 과정의 기억이다. 존재경 2번에서는 식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그러니까 어떤 흙에 뿌려졌느냐 하는 그 식의 특성, 그거를 속성으로 해서 결국은 열매로 맺히는 식이 기본적으로는 아는 마음인데, 그 아는 마음이 몸통은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 기대다. 이제 요런 식이 무더기에 더해진 거. 그렇게 무더기 자체가 변화하는 요거를 연기된 식,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열매 무더기가 늘어나는 걸로 변화하는 그런 연기된 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좀 재밌는 표현이지,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할 때 이 명색을 열매의 무더기를 담아놓는 창고다. 요 표현은 괜찮죠? 창고라는 표현. 그래서 명색이 출현하는 거를 창고 문을 열고 넣는 걸로. 그 개념으로 보면 되죠. 어쨌든 요게 창고 없이 그러니까 출연한다니까 참여하는 거,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거를 그래. 문을 열어서 넣는 걸로.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열매의 무더기를 노천에 버려두지 않는다. 일단 중생이 나는 이렇게 열매의 무더기가 쌓이게 되는데,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데, 이게 반드시 창고 안에 저장되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그게 창고 안에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에서 쌓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창고라는 개념하고 열매라는 개념이 떨어질 수 없는 열매의 무더기를
노천에 저장하진 않는다. 요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그랬을 때 나는 또 하나 이건 주목하는 거는 창고가 무너져서 새로운 창고로 창고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 열매 쌓아놓은 걸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수성의 측면에서라도 현재 있는 무너진 창고에 있던 것을 하나의 박스 안에 담아가지고 새로운 창고에 넣고, 새로운 창고에서는 새로운 수확물에 들고 날고를 하는, 그랬을 때 이제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대략 보자면, 식을 몸통은 기억이다, 속성은 의도기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요거 기억이라는 몸통,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속성, 요거는 어디에서 쓰이는 걸까? 식의 머문에 쓰이는 거죠. 아니, 그 머문 식이 몸통이 이거고 속성이 이거다잖아. 그러면 이 식이 뭐냐 하면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잖아. 그럴 때 아는 일을 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몸통으로 작용해서 아는 게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속성으로 참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좀 요 부분 잘 얘기를 오래 안 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식이다라고, 그러니까 네이처를 구성하는 식, 여기서 이 식이라는 것이 이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연기된 식이잖아. 펼쳐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열매를 먹고 씨앗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지금 만나는 세상에 대한 알므로, 이전에 내가 요렇게 생긴 거를 보았어 해서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의 무더기, 여기에서는 식이라는 게 뭐라고? 몸통이 기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거야. 나는 아소카 부부님을 벌써 우리가 꽤 오래 만났지.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나의 식 가운데 아소카 부부님하고 여러 해 만나는 동안에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알고 어떨 땐 저렇게 알고, 아소카 부부님에 대한 삶의 기억을 담아가지고 몸통이 구성된 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딱 보면은 아소카 부부님을 아는 마음이 무더기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서 아소카 부부님이다. 거기에 지금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 근데 아소카 부부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모르잖아. 여기 누가 있네? 라고 알겠지 뭐.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인사를 하거나 이래야만 아소카 부부님이라고 알게 되지.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외입처를 안다라는 안식이 씨앗으로 뿌려지는, 새끼 쳐지는 요때는 식이 몸통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요. 요거를 써먹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 해가지고 3, 4와 합촉하면 느낌이 생긴다. 몸통이 기억이다라는 건 여기서 그렇게 써먹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 만났을 때 왜 거기서 느낌이 락고 불고 불러?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외입처라는 대상 때문에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날까? 요거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아소카 부부님하고 이전에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소카 버부님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 삶의 과정을 몸통으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그때의 흙에 해당하는 의도와 기대가 아소카 버부님이 요렇게 좀 해주면 좋겠지. 이런 의도와 기대가 그 순간의 삶에 대한 기억에서는 요런 의도 기대를 속성으로 머물렀잖아. 그런데 그러한 기억에서 식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식이 생겨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선택된 식 안에 들어있는 그때 그런 의도, 그래서 그런 걸 기대했어 라는 것이 작용하겠지. 실려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소카 버부님이 내가 아는 아소카 버부님이 그때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같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겠어? 좋겠지 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 기억상에서 의도했던 거,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쪽의 상태로 있으면 불만족스럽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야.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긴다 할 때는 내입처 안에 있는 이 식이 무더기, 여기가 식이 머물 때의 몸통이 되는 것으로의 기억. 그런데 그 몸통이 된 기억, 그 식이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3, 4와 촉했을 때 그 속성화되어 있는 그때 그 시점에서의 의도하고 어떤 기대했던 것과 같은 방향이면 만족스러울 거고, 그와 다른 상태이면 불만족스럽겠지 뭐. 그게 뭐야? 수로 외입처가 그렇게 경험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하여간 요 자리, 그러니까 존재경 1번이 몸통으로의 기억을, 머문 식의 몸통을 기억으로, 존재경 2번이 머문 식의 속성을 의도 기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결국은 식이 인식하는 지금 삶의 현장, 여기에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다라는,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질 때는 몸통인 기억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 4와 합촉으로 또 외입처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이 내가 아는 그것에 담겨있는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과 같은 상태면 만족하고, 반대가 되면 불만족한 그런 느낌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3, 4 촉에서 느낌이 생긴다라는 이거 생각하면 우리 이런 개념 배제하고 내입처, 외입처, 식, 3, 4 세 가지가 만나는데 왜 거기서 느낌이 생기지? 요런 부분을 설명하자 치면 잘 쉽지 않지. 그럴 때에 나는 내가 이게 답이라고 보는 거야. 머문식이 뭐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인데 몸통은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몸통이 식을 만드는 데 작용하고 속성이 느낌을 만드는 데, 경험하는 데 작용하는. 어때? 우리가 뭐 요 얘기를 이전에도 한 적은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안 오는구나. 아니, 스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해서 공감이 안 되는구나. 네, 수에 대해서 의도와 기대 때문에 수가 저렇게 결정이 된다. 거기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네. 이해와 별도로 네.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수에 대해서 의도와 기대 때문에 수가 그렇게 생긴다라는 게 지금 조금 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이건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기억에 의해서도 저는 기억이라는 건 뭐 그냥 알미라고 보면 돼. 네. 관심 때문에 수가 달라지는 경우. 그거는 타당한데 네. 여기선 지금 우리가 이제 늘 보는 게 누적된 삶과 지금 삶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이라는 게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앗으로 뿌려지느냐 하는 거를 지금 삶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떤 토양에 지금 뿌려졌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크게 도는 요거는 누적된 삶에서.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이 느낌이 생겨나는 거가 지금 나는 요거를 이제 연기된 시기에서 시기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려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 머문식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누적된 상황, 연기된 식온, 그것이 와가지고 여기서 작용할 때에 알고 경험하는 요걸 이제 말한 거고, 누적된 삶의 과정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지금 삶으로는 관심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누적된 삶의 영향과 지금 삶의 영향 두 개는 같이 작용하는 것. 그게 이제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누적된 삶이라는 것은 이미 뭐 결정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 과거에 의해서 그 몸통도 속성도 결정된 것.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지금 작용하는,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결정론적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누적된 것이 진행되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삶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무리 누적되어 가지고 예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열매고 고급스러운 씨앗이 있다 해도 그게 지금 모래밭에 뿌려져 가지고는 제대로 싹을 못 틔울 거 아니야. 이런 점도 있잖아. 누적된 측면하고 지금 삶의 측면하고 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근데 나는 좀 전에 이제요 연기된 시계 관점에서 말하다 보니까 누적된 측면만 말한 거고, 지금 거부님은 누적된 측면만 가지고는 수를 다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니까, 맞아요. 지금 삶이 함께 작용해서 누적된 삶이 거의 그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관심, 지금 삶이 작용해가지고 누적과 지금이 함께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볼까? 네. 그래.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최종 결론으로 윤회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럴 때 연기된 시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도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잠재라든가 이런 개념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 핵심이 되는 존재경 1, 2번이 씨앗과 양분과 밭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에서 존재가 생겨나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같은 비유를 전후로 확장해가지고 삶을 좀 더 설명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비유 안에서 연기된 식이 무언지 좀 더 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지금. 연기된 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요걸로 마무리.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하죠.
힘들다. 어머님 듣기도 힘들지. 그런 건 없어요. 나는 말하기가 힘들었어. 아니, 요 부분을 내가 요걸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만드신 비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봤고. 아니, 나는 특히 재밌는 게 명색을 창고라고 요 자체는 타당한 비유야. 그럴 때 이 창고가 무너지면 뭐 당연히 새 창고를 짓는데 거기서 새 창고를 쓸 때는 이전 무너진 창고에 있던 것은 박스에 담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거는 잘 안 뜯어. 잘 안 뜯고 거기 그 박스에 담아 놓은 그 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비유는 내가 생각할 때 그 특히 전생에 대한 기억의 관점 이런 측면에서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식의 무더기로 그러니까 식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명색이 달라짐으로써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식 안에 있는 건데 보통은 그 명색이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이전 몸에 서 함께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창고라는 비유로 말할 때는 그냥 박스에 담아서 묻어놨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지하 창고에. 그래 지하 창고에 묻어놓은.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했다 싶어요.